지난 시즌 토트넘의 최대 문제로 지적됐던 허약한 수비, 해리 케인과 손흥민 듀오만 믿었던 토트넘이 최근 들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토트넘의 수비 붕괴의 원흉이었던 에릭 다이어와 다빈손 산체스를 과감히 지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한때 토트넘에서 활약했던 두 선수가 방출 후보가 된 지금 상황에서 또 한 명 주목받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최근 토트넘의 아픈 손가락이 된 히샬리송인데요. 이미 영국 매체들이 손흥민을 히샬리송 대신 활용하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손흥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적 시장 막바지에 접어든 토트넘에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메뉴전과 본머스전에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의 토트넘이었지만 홀로 매 경기마다 죽을 쓴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히샬리송인데요. 메디슨, 클루셰프스키 등이 득점을 하고 사르와 손흥민이 바삐 뛰는 동안 홀로 헛발질을 하며 의아한 경기 내용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히샬리송은 스텝이 꼬여 골키퍼 바로 앞에서 공을 놓치는가 하면 돌연 공을 잡으려다 미끄러지는 등 프로답지 못한 경기로 모두를 실망시켰습니다. 특히 히샬리송은 공을 놓친 게 분했는지 토트넘 진영으로 향하던 상대 수비수 자바르니에게 발을 쭉 뻗었다 괜히 경고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결국 히샬리송은 예상보다 이른 시간 교체 통보를 받았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페리시치를 측면에 두고 손흥민을 최전방으로 이동시켰죠. 그리고 손흥민이 투입된 지 6분 만에 이런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영국 BBC에선 이날 경기를 두고 토트넘의 공격수 스리토백에 평점을 매겼습니다. 1위는 쿨루셉스키 7.16점, 손흥민이 2위로 7.5점, 그리고 마지막이 히샬리송으로 5.47점이라는 굴욕을 맛봐야 했죠. 심지어는 과거 아스톤 발라에서 뛰었던 EPL 선배 가브리엘 아그본라호는 히샬리송의 경기력을 두고 해리 케인이 토트넘을 이끌었다면 본머스전에서 토트넘은 5대0으로 이겼을 것이라며 조롱 아닌 조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본 영국 매체들 역시 히샬리송에게 쓰디쓴 일침을 날렸습니다. 공을 잃어버리는 실망스러운 경기력, 히샬리송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토트넘엔 더 나은 스트라이커가 필요하다. 히샬리송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토트넘에서 선발 기회를 얻지 못할 것라면서 말이죠. 팬들 그리고 축구 전문가들이 히샬리송에 이렇게까지 쓴소리를 하는 데에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히샬리송은 지난 시즌을 앞두고 6천만 파운드, 한화로 약 1,004억 원의 이적료를 발생시키며 토트넘에 이적했는데요. 해리 케인이 떠날 당시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히샬리송이 케인의 빈자리를 대체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상황. 하지만 손흥민의 어시스트로 성공한 한 골을 제외하곤 2022-23 시즌 EPL 27경기 중 딱 한 골을 넣는데 그쳤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정비한 토트넘에서도 두각을 드러내지 못한 그였죠. 사실 히샬리송이 중앙에서 제 역할을 한다면 메디슨, 클루셉스키, 손흥민이 더욱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터. 하지만 굴욕적이게도 히샬리송의 이름 앞에 먹튀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부진 중입니다. 이러한 미래를 예측이라도 한 듯 사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히샬리송에게 따끔한 충고를 던지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케인처럼 플레이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죠. 강력한 골 결정력과 세계 최고 수준의 패싱 능력으로 손흥민과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었던 해리 케인. 하지만 히샬리송은 케인과는 분명히 다른 유형의 선수인데요. 최전방에서의 골 결정력은 굉장히 좋지만 골대에서 멀어질수록 플레이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히샬리송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생각 역시 점점 바뀌고 있는 듯한데요. 실제로 29일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풀럼전 직전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부진한 히샬리송을 팀 시스템에 끌어들이고 폼을 끌어올릴 생각이냐는 것이었죠.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난 게임에서 이길 것 같은 팀을 선택한다. 히샬리송이 이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그를 주전 라인업에 넣을 것이다. 개인적인 의미로 선발 명단에 두진 않는다 라고 답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여전히 중앙 공백을 메우는 1순위 옵션으로 히샬리송을 염두에 두고 있긴 하지만 이젠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는 뜻으로도 들렸는데요. 히샬리송의 부진에 많은 현지 매체들은 손흥민을 중앙으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본머스전을 통해 손흥민이 히샬리송의 공백을 완벽히 메웠다는 호평을 받았으며 만약 히샬리송이 계속해 부진하다면 토트넘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는 손흥민이 유일하기 때문이죠. 전 토트넘 감독 레드 헤드네
레벰은 해리 케인의 공백을 히샬리송이 절대 메울 수 없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반대로 그는 손흥민이 중앙과 윙을 오가면서 토트넘 공격을 주도하고 15골에서 20골 사이를 넣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물론 손흥민이 히샬리송의 자리를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큰 그림, 그리고 체력, 전술적 측면에서 두 선수의 기량을 감안했을 때 쉽사리 결정할 문제는 아니겠죠. 현지 매체에선 꾸준히 손흥민과 히샬리송의 불화설을 제기하며 심한 경우 두 선수를 이간질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두 선수는 사실 동료로서 경쟁 관계에 놓여 있을 뿐 돈독한 우정을 자랑하는 사이입니다. 토트넘 팬들과 감독이 그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테죠. 히샬리송은 본인의 부진을 순순히 인정하며 소니를 비롯한 토트넘 동료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해 속상했다는 발언을 인터뷰를 통해 전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지만 스스로 부진을 느끼고 노력하고 있는 데다 분명히 한 번 포텐이 터졌던 적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히샬리송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토트넘의 주장 완장을 단 손흥민 역시 히샬리송의 부진을 느꼈습니다. 터 메뉴전에서 슈팅 한 번을 제대로 쏴보지 못한 히샬리송을 두고 손흥민은 하지만 히샬리송이 경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다 라며 동료를 보호하고 칭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히샬리송과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유독 돈독한 우정을 자랑하기도 했는데요. 히샬리송은 한 인터뷰에서 손흥민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다쳤을 때 가장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준 사람, 고개를 들고 열심히 계속해서 훈련하라고 말해준 사람이 소니였다. 그래서 난 손흥민을 토트넘 안에서 날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라 생각한다 고 말하며 그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했죠. 아무래도 공격수로서 상대 진영에서 플레이하고 압박하는 식의 전술을 펼치고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그림에서 히샬리송과 같은 공격수가 꼭 필요한 듯 보이는데요. 현재는 부진하고 있지만 히샬리송의 능력을 의심하는 이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풀럼의 실바 감독은 히샬리송에 대해 그는 브라질의 9번이다. 브라질의 9번으로 플레이하는 것이 그의 자질이다. 이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해왔다. 라며 칭찬했죠. 스트라이커 10명을 영입하더라도 당장 토트넘의 케인 자리를 메꾸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죠. 과연 히샬리송이 예전과 같은 폼을 되찾아 메디슨, 손흥민 등 토트넘의 든든한 동료들과 완벽한 호흡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